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예입니다. 저는 지난주 대전을 방문해 한창 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주분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직접 설계를 진행하신 건축사분과 이 현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건축주님은 대전에 위치한 택지개발지구에서 바쁘게 공사 중이셨는데요. 건축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둥국 더힐 건축주 조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처음에 건축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시어머니를 저희가 모시게 됐어요. 어머니는 아파트 생활을 너무 싫어하셔갖고 대전 근교에 가까운 곳에 있는 농가를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하고선 거기가 둥국동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그마한 게.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엄마와 같이 살게 됐는데 그게 과학벨트라는 개발이 되어서 토지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분양받았더라도 건축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랑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 3, 4년 정도면 퇴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에 팔면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한 60% 이상을 세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에게는 너무 그게 마이너스고, 그래서 그러면 서울에 있는 데다가 아파트를 하나를 살까 싶어갖고 알아보니까 또 1가구 2주택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여전히 세금 문제가 저희한테는 큰 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대전에서 머물면서 그리고 노후도 보장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되게 큰 결심을 하셨는데요. 그럼 건축을 하려고 이제 알아보거나 컨택했던 업체들이 따로 있으셨나요? 같이 분양받고 다시 이렇게 시내로 같이 나온 언니들 한 뜻이 맞는 3명 정도가 우리 같이 집을 짓자고 맨날 이제 모여서 쿵짝쿵짝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 아는 설계사 분도 계시고 건축사들도 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에서 이제 견적도 뽑아보고 하자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하우빌드 알게 되고 선예 씨 알게 되고 그다음에 설계사 소개받고 그렇게 해서 연결됐는데 그 언니들은 너무 자재비가 비싸다고 조금 보류하고 우선 저는 무조건 지을 거라고 그런데 요즘 맨날 저보다 더 많이 우리 집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와서 보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건축주님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은 이제 세무적인 내용이라던가 자금 계획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으신 편이셨고요. 저희 건축주님은 설레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설계 지식이라던가 공사 지식은 굉장히 풍부하신 편이셨어요.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신 상황이셨고, 그리고 이제 대출은 이제 PF 대출로 진행을 할 때 얼마 정도의 이제 자기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예비 감정을 받아서 대출이 실제 실행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감정 검토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겁을 먹게 되잖아요. 어떤 걱정들을 하게 되나요? 본인이 생각하신 그 버짓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지 이거를 가장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의 작성의 의미도 이제 건축주님의 예산을 함께 이제 설정하는 단계여서 그 예산 안에 이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예상 변수가 최대한 덜 발생되도록. 처음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비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5% 정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좋은 거로만 썼나? 우리가 너무 좋은 거로만 얘기를 했나?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이제 이러니까 매니저님께서 절약하는 그것도 가르쳐주고 어떤 건 어떤 거에서 절약할 수 있고 이런 걸 또 세세히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약하는 방법도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건축주님을 건축사와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나요? 일단 저는 이제 건축주님께 어떤 건축사를 원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공고를 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사들이 참여를 했을 때 그 리스트를 이제 취합해서 건축주님께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 건축주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 지역 건축사님을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니즈가 있으신 상황이셨고 가까이 있어야지 서로가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대전에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를 드렸더니 한 3분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분을 만나 뵙기로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그 지인 언니가 설계사 한 분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지은 것도 가서 보고 제가 그랬는데 그때는 좀 실망을 했거든요. 그 집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언니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고민하고 이제 집에 와갖고 신랑한테 둘이로 이렇게 베란다 창문을 바깥에 내려다 보니까 예쁜 학교가 옆에 있거든요. 그냥 농담처럼 저렇게 예쁜 학교처럼 지어주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딱인데 그치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그 건축사님이 그분이셨던 거예요. 가서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들었던 그 학교였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잘 통할 것 같고 그래서 그분으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집 한 채였는데 신혼집 한 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신혼집을 팔아서 토지를 구매해서 건축주 입장에서 한번 지어보는 건 어떨까? 내가 건축주가 되어서. 네, 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토지를 구매하고 설계 진행하고 직접 짓게 된 거죠. 10년 정도 설계를 했지만 직접 지어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나? 라는 부분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조금 죄책감도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설계를 할 때 진심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콘센트 하나하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까지도 신경 쓰이게 되는 걸 경험을 하면서 설계 반영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 이 건축주분과 미팅을 진행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건축주분께서 일단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오신 것 같았어요, 느낌이. 일반 건축주분들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 드린 의견을 그냥 거의 이제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희 의견도 수용할 건 수용해 주셨는데 그래도 건축주분께서 생각하셨던 방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적용할 때 제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요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좀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기간은 조금 길긴 길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건축주도 뭐 만족할 수 있는 그 설계안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제가 구조 변경을 좀 여러 번 했어요. 마음이 그때그때 달라져갖고 여기 보고 오면 또 달라지고 저기 보고 오면 달라지고 막 이래서 그러면 막 신랑은 막 뭐라 하고 안 된다고 막 그러면 저는 좀 연락해보라고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건축사님한테 전화 드리면은 보시고서는 거의 제 제안을 많이 들어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는 걸 덜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지 여건상으로는 이제 남향의 뷰를 가지고 있는 땅이고, 또 남향에는 보통 도로가 있고 뭐 건물이 들어서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은 녹지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사업성 측면에서 불리한 땅이긴 하죠. 북향이 안 돼서 일조권 때문에. 대신에 그 채광하고 이제 조망이라는 그 장점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거실이라든지 뭐 그런 메인 공용 홀 공간들을 좀 전남향으로 배치를 해서 대지 여건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게끔. 물론 상가주택의 특성이 주택에서도 수요가 나오지만 1층 상가에서도 수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면적을 얼마나 좀 더 쓸 수 있느냐 확보를 해서 제가 허가상으로는 상가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 준공 나고 나면 증축을 하면 더 신고를 할 거예요. 1층은 또 공짜로 또 쓸 수 있는 면적을 제공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데서 면적이 좀 더 늘어나니까 수요도 늘어나는 그 임대 수익이 늘어나고 2, 3층은 한 원투룸에서 한 4개씩 정도 이렇게 뽑으면 되겠다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층, 3층에 1.5룸을 하나씩 더 넣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냐고 설계도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제 기본 설계가 끝났다는 거는 이제 디자인이 픽스가 됐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디자인이 마무리가 됐을 때
공사비는 어느 정도 다시 들지 기본 설계 V 리포트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기본 설계 V 리포트는 이제 건축사한테 도면을 받아서 BIM 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각 이제 면적들을 산출을 해내서 이제 리포트 형식의 이제 파일을 제공드렸을 때 굉장히 그래도 만족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도면만 갖고는 실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하우빌드에서 주신 그 BIM 보고서는 3D 영상 그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딱 보니까 정말 건물이 하나가 이렇게 딱딱 지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도안 보는 게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쉽게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배관의 광경하고 두께 정도만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볼을 관통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그냥 수치적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높이 차를 고려를 해서. 근데 그거를 3D로 구현을 해가지고 보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고 뭐 천장 마감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시공사를 만났을 때 그리고 건축주를 만났을 때 같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데서 공사하다가도 뭐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설계하다가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체크한다는 게 조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입찰 공고를 내보내면은 건설사에서 입찰을 위해서 견적서를 작성을 하고 견적서를 제출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주님한테 저희가 받은 견적서를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금액 줄 세우기 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정하고 있는 1등급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축주님한테 적정 금액대가 이 금액대고 그 견적 금액 외적으로도 건설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이라든지 신용등급, 소장님의 경력 점수 이런 것들을 토탈을 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겨드리고 있고 건축주님이 이제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지인 언니가 그랬어요. 뭐 집을 지으면 10년을 늙을 거라고 매일 쫓아가서 싸워야 되고 매일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우빌드에서 입찰 경쟁을 붙였는데 한 11개 업체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 그랬는데 우리끼리 뭐 신뢰도라든가 집 얼마큼 졌나 보여주시는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서 1, 2, 3등을 구분해 놓고 이제 가족들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물을 때 다 1위를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위를 한 그분은 이제 보니까 신뢰도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시는 소장님도 너무 좋으셨고 막 이래서 모든 게 다 수월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열심히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는 생각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처음 짓는 거라 정말 호기심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보고 싶었는데 신랑이 못 가게 하더라고요. 자주 가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부담 느끼신다고 현장 소장님이. 그래갖고 몰래 한 2번 가고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정할 수 있는 거 뭐 골라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을 때 찾아뵀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너무너무 잘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딪힘 없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완공되면은 한 번 더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예쁘게 꾸며갖고 다들 초대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